와, 코스피 4,800 돌파 소식에 어제 오랜만에 동창들 단톡방이 정말 불이 났습니다. 평생 주식 안 하겠다던 친구까지 수익률을 인증하는데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축제 정말 이대로 계속될까요? 네, 그 기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랄까, 모두가 축배를 드는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파티가 가장 뜨거울 때 누군가는 조용히 문 쪽을 쳐다본다.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딱 한 걸음만 물러나서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파티가 뜨거울 때 문을 쳐다본더라. 그 말씀은 지금이 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예측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저희의 목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지금 매수 버튼에 올려둔 손가락에 힘을 더 줘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매도 버튼 위로 손을 옮겨야 할지 그 판단의 근거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응의 관점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거대한 힘이 시장을 계속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 아닐까요? 소위 동학개미 운동처럼 이제는 다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오해입니다. 시장은 안타깝게도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철저하게 1원 1표라는 이 자본주의의 법칙을 따릅니다. 1원 1표요. 결국 사람 수가 아니라 돈의 크기가 절대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프라이스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장 참여자 수를 보면 개인 투자자가 99%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자본은 다 분산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가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기관, 외국인, 거대 펀드들은 참여자 수로는 1%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들이 움직이는 자본이 전체 시장을 좌우합니다. 결국 시장의 방안이라는 건 99%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1%가 설계한 길을 따라가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와, 솔직히 듣고 보니 좀 허탈하네요. 그럼 99%의 개인 투자자는 그냥 거대한 자본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요? 조금 더 직접적인 비유를 들어볼까요? 개인은 이미 그려진 차트를 보고 추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후행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메이저 세력은요, 차트를 직접 그립니다. 선행하는 거죠. 심지어 현물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몇 배나 더 큰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도독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몇몇이 계약을 사고 판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코스피 전체가 움직인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메이저 세력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특정 방향의 계약을 딱 치결하면 선물 가격하고 현물 주가가 미세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먹고 사는 차익거래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만 개의 알고리즘 봇이 싼 쪽을 사고 비싼 쪽을 파는 거래를 0.01초 단위로 실행하면서 그 미세한 틈을 메우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현물 시장의 주가가 선물 가격을 스르륵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거대한 현물 시장을 끌고 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미리 읽어내는 것뿐이겠네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처럼 시장의 거품을 먼저 발견하고 빠져나오는 게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바로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사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예측하면 큰 돈을 번다 이 결과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그 과정의 고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2005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시장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100% 옳았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의 논리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무려 2년 동안 시장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2년이나요. 분석은 완벽했는데도요. 네, 그 2년간 마이클 버리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이 계속되니까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금을 회수해갔고 그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옳음보다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쌓은 건 시장의 비이성이 아니었어요. 더 깊게 보면 그는 그 거품을 유지하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했던 또 다른 스마트머니들의 지극히 계산된 이성과 싸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미쳐 돌아갔던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광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내 논리만 믿고 달리는 기차 앞에 성급하게 뛰어들면 기차가 멈추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을 버텨낼 자금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1%가 시장을 움직이고 거품인 걸 알아도 섣불리 반대로 갔다간 먼저 망할 수 있다니. 그럼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그 1%의 스마트머니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모순적인 신호를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거든요. 저희는 이걸 다이버전스, 즉 불일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지표들이 상식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다이버전스.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신호가 보이나요? 네, 아주 강력하고 교과서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4,800, 역대 최고가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라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님, 환율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있었던 것 아닌가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걸 꼭 스마트머니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외부 변수들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관관계의 붕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의 강력한 상승장은 항상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했고 이건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은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 이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주가는 역대 최고인데 원화 가치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서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그들이 들고 온 달러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한 손으로는 현물 주식을 사서 파티 분위기를 막 띄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선물한 시장이나 다른 파생 상품을 통해 달러 강세에 베팅하며 보험을 들어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중뒤로는 비상 탈출용 낙하산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들리네요. 그들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럼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모든 걸 파는 것 역시 마이클 버리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라고 너무 일찍 시장을 떠나면 그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놓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오히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조언처럼 거품이 보일 때 그걸 터트리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품에 올라타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최종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파티는 즐기되 항상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춰라. 이것이 바로 마이클 버리가 겪었던 고통, 즉 오라찜은 너무 빨랐던 실수를 피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이죠.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춰라. 네, 지금 시장은 분명 화려한 파티장입니다. 이 파티를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음악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음악이 멈추면 의자는 항상 사람 수보다 모자라다는 뮤지컬 체어 게임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겪었던 일인데요. 한참 잘 나가던 IT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논리로는 더 가야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정해둔 손절 라인이 깼습니다. 정말 팔기 싫었지만 기계적으로 팔았죠. 그리고 그 주식은 2달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시장 앞에서 내 논리가 아니라 내 원칙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요. 와, 정말 생생한 경험담이네요. 탐욕에 취해서 파티장 한가운데서 춤을 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출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상승장을 즐기면서도 항상 매도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고 나만의 음악이 멈추는 신호, 즉 손절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추는 방법입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스마트 머니가 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도 함께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코스피 4,800이라는 뜨거운 열기에서 시작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99%의 다수가 아닌 1%의 스마트머니라는 점, 그리고 마이클 보리의 교훈을 통해 오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냉정한 현실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춰라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언제 무너질까를 고민하는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음알이 멈췄을 때 나의 탈출 계획은 무엇인가? 그 계획의 유무가 이 파티에서 행운의 참가자와 현명한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깊이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좋은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